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의 식당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식당 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당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식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유형의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 그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을 해본 다음에 실패하고 깨닫는 것보다 미리 깨달아서 수정을 하자라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식당을 하기에 위험한 유형이 내가 포함된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자기 자신의 단점을 좀 바꿔서 식당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하면 되겠죠. 자, 서로는 이쯤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식당 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것도 없는데 식당이나 할까?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죠. 특히 퇴직금 받아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거의 대부분 선택하는 게 식당입니다. 특히 치킨집 많이 차려요. 술 파는 게 싫으신 분들은 피자집 많이 합니다. 배달 전문점도 많이 하시죠. 뭐 수많은 체인점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어렵지도 않고, 돈만 지불하면 본사에서 기술적인 부분부터 메뉴 구성과 인테리어, 배달 시스템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다 돈 받는 겁니다. 체인점 본사는 그게 수익이니까요.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상황입니다. 자신이 식당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내가 식당 일을 할 수 있는지 파악도 하기 전에 체인 본사만 믿고 이 정도 매상이 나오면 이 정도 수익이 생긴다, 그런 막연한 확신과 기대에 차게 됩니다. 체인점 본사에 가서 상담 딱 받아보잖아요. 정말 이 정도의 돈만 투자하면 이 정도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생기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이미 그 수익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식당 일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손님이 딱 왔다 주문을 받으려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 걸어야 돼요. 다정하게. 또 이것저것 갖다 줘야 되는 시중 아닌 시중도 들어야 돼요. 술 취한 손님 들어온다, 이게 사람인지 떡인지 구분도 안 가는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요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청소할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진짜 마음 한구석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하면서 참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또 다른 세상이죠.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자본이 얼마 안 되니까 식당이나 하자,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뭐 식당이나 하자 그래서 시작한 식당은 오래 못 가요. 결국 돈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식당밖에 못 차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시작했을 때도 성공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뭐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뭐 식당밖에 할 게 없네, 뭐 식당이나 차리지 뭐, 그 돈만 날아가고 끝나요. 그냥 식당이나 할까?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일단 전 재산 꼬라박아보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야 저 집 장사 잘 되니까 내가 좀 빨아먹자, 이런 모기 같은 사람. 대박나는 집이 있으면 그 집 주변에 꼭 비슷한 가게들이 생겨요. 워낙 손님도 많고 웨이팅 막 걸려가지고 사람들 줄 서 있고 하니까 바로 근처에 뭐 같은 음식을 팔거나 비슷한 식당을 차리면 그 길게 늘어선 손님 중에 한 부분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사실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는 하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지치거나 소문 듣고 갔는데 어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 그럼 줄 서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주변 이렇게 둘러보다가 비슷한 식당 있으면 에이 뭐 비슷하겠지 하고 그냥 그런 데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되는 식당에 피를 빨아먹으려는 그 모기 같은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대박난 식당은 음식만으로 대박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이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이니까 당연히 맛이 있어야죠. 그 음식 말고 다른 무언가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직원들의 태도, 뭐 사장의 표정,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 식당이 대박이 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비슷한 음식 뭐 대충 흉내내서 팔면 나도 팔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게를 차리면 그냥 무기처럼 돈만 빨리고 끝나요. 또 그 대박난 가게가 체인점을 목표로 하는 가게라면 어떤 작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인점은 우리 식당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테나 매장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매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최대한 손님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작전을 씁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불러들여서 공짜로 음식 주고 리뷰 잘 써달라고 해가지고 막 리뷰를 엄청 뿌려요. 그 리뷰를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게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꽤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가게를 활성화시킵니다. 홍보용이죠. 그러니까 안테나 매장이에요. 그 체인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안테나 매장만 보고 우와 대단한데 내가 가게 차려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가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에서 피 빨아먹으려고 비슷한 가게 차리려고 한다? 큰일 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모기 같은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노력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니까 얄밉잖아요. 자, 식당 하면 곤란한 사람 세 번째, 아니야 난 안 먹어, 잘 팔리고 뭐 이윤도 많이 남고 꽤 잘 되는 그런 식당인데 사장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 그런 사장님은 가게 잘 안 있더라고요.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합니다. 물론 예쁘고 날씬한 여자는 예외겠지만 삭힌 홍어는 상당히 비싼 음식입니다. 먹는 사람보다 안 먹는 사람이 또 훨씬 많죠. 그런데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원가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홍어 파는 곳에 가면은 몇 배의 가격으로 팔죠.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한 테이블당 기본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팀만 받아도 하루 매상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죠. 그렇다고 홍어 냄새만 맡아도 도망가는 사람이 마진 좋다고 막 홍어집을 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죠. 내가 먹지 않으면서 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뭐 팔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쳤다고 봐요. 이건 실화인데요. 몇 년 전에 저희 가게 앞에 치킨집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20대 젊은 청년들 몇 명이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 가게 오픈날 제가 인사를 하려고 가서 치킨을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서비스로 새우튀김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새우튀김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튀긴 그런 새우튀김이었는데 새우튀김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만들 때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튀겨야 돼요. 반죽 자체를 바르지 않고 가루만 발라서 기름 온도도 잘 설정하고 기술적으로 잘 튀겨야 껍질이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게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튀김옷 안에서 껍질이 쪄지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껍질이 굉장히 질겨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까서 먹어야 돼요. 그 치킨집 사장님께서 먹어보지 않고 손님한테 서비스로 준 거예요. 본인이 한 입이라도 먹어봤다면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손님한테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금방 할 텐데 안 먹어보고 그냥 튀겨서 그냥 서비스를 막 준 겁니다. 새우튀김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서비스로 준 새우가 그 정도니 치킨 맛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치킨집은 몇 달 버티다가 또 사라졌어요. 사장 본인이 좋아하고 잘 먹는 그런 음식을 팔아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 사장이 직접 매일 먹어봐야 그 맛을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 본인이 직접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손님들한테 새우튀김까지 서비스를 줬는데 왜 치킨이 이렇게 안 나가지? 뭐 이러다 가게 문 닫았겠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그냥 로또나 사세요. 그게 더 현실적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아주 급하신 분. 성격이 급한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당을 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가게 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주방 시설도 갖춰야 되고 뭐 직원도 구해야 되고 일단 식당을 오픈하면 오픈빨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손님이 좀 우르르 올 수도 있어요. 지인들도 오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이 와주니까. 하지만 그게 딱 끝나면 손님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 식당의 음식 맛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10명, 100명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 가게 단골 손님들이 형성이 되고 매출이 안정적이 되겠죠. 기간이 짧게든 길게든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뭐 그냥 엄청난 마케팅 비용, 광고비를 엄청나게 쏟아붓든가. 식당이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 가게를 보고 어떤 사람이 체인점을 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의 소개로 왔던 사람인데 저는 체인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특별한 비용 받지 않고 기술 전수 해주고 요리사부터 직원들까지 다 섭외해주고 인테리어까지도 신경 써주고 다 해줬어요. 진짜 잠 안 자가면서 고생해서 겨우겨우 세팅을 해줬는데 진짜 한 달도 못 참더라고요. 오픈한 지 한 달 돼가는데 가게를 갑자기 팔았대요. 아니 왜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빨리빨리 팔아서 투자금도 회수하고 돈도 벌고 일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자카야 보리도 아주 평화로운 동네에 있습니다. 상권이라고 부를 만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고 밤 9시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없는 아주 고요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손님이 좀 바글바글 하니까 그걸 보고 욕심이 나서 체인점 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막상 자기가 딱 해보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빨리빨리 팔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2달 정도만 잘 운영하면 손님이 많아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바로 근처에 큰 법원도 있고 근처에 회사들도 많고 사무실 많고 뒤편으로는 주택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주택가도 그런 뭐 일반 평범한 주택가보다는 조금 좀 부유한 그런 주택가였어요. 정말 제가 욕심이 날 정도로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걸 못 참고 손해보고 팔았어요.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이나 다른 거 하세요. 식당 하시면은 병 생깁니다. 5번째, 아껴야 잘 산다. 네, 맞습니다. 아껴야 잘 살죠. 절약 정신이 너무 투철하신 분들은 식당 하기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진 않았지만 말짱한 것도 아니고 상하기 직전에 뭐 상태로 가려고 하는 조금 헷갈리는 아리까리한 뭐 그런 재료가 있다. 버려야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금 벗어났다. 무조건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음식 재료는. 상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큰일 나요. 음식 재료의 그 신선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손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손님한테 잘못 걸리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선하지 않은 재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이라도 든다.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또 그런 재료를 그 반찬을 만들어서 그 직원들을 먹이는 그런 사장도 있어요. 큰일 나요. 이미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에 미련을 갖는 그런 절약 정신은 위험해요. 또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 중에 자꾸 뭔가를 계속 뭐 달라고 하는 그런 손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기본 반찬으로 양념게장이 나왔는데 고기는 추가 안 하면서 그 양념게장만 계속
계속 더 달라고 추가를 계속합니다. 정말 얄밉죠? 그래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본차는 무료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손님의 기본차 요구에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장만 먹어대면 남는 것도 없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주려고 하면은 결국 가게 소문만 안 좋게 나는 수가 생겨요. 게장은 비싸서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손님은 우리 가게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회방꾼으로 돌변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기본찬으로 게장 좀 더 달라고 했더니 그거 비싸서 안 된다고 안 주더라 이런 얘기 하고 다녀요. 자기가 5번씩이나 리필한 건 생각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더 이상 안 먹으니까 그냥 무조건 줘야 됩니다. 원가 생각하고 마진 생각하면 정말 얄밉지만 그래도 줘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의 식당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 이상 있는 그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한테 절약정신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은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주는 거는 그저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요구가 많으면 그 직원은 100% 다른 데 가요. 직원이 자주 바뀌면 그 식당의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손님을 대하는 건 직원이니까요.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식당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다소 지겨운 내용일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이라는 사업을 너무 쉽게 보고 덤벼들었다가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아서 건강까지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이런 유형이 갖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당을 하셔야겠죠. 불가능은 불같은 가능성입니다. 식당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말만 하려니까 힘들다. 다음 영상에선 식당 운영에 관한 아주 기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바이바이.